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서산 지역에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서산의 청명한 하늘 과광대한 바다 사이를 날아다니며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 용의 비늘은 소나무의 잎처럼 푸르며 그의 눈은 한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산 주민들은 이 용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존경하였고 용 또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산의 인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 별이 무언가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용은 땅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의 운명이자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근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산의 한 소년 병준이가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이 떨어진 장소로 용감히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병준은 험난한 산들을 넘어 별이 떨어졌다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었고 떨어진 별이 소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이 별의 힘으로 더욱더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온 숲을 덮었습니다. 용이 이 장면을 보고 나타나 병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의 용기가 놀랍구나. 병준아, 이 소나무는 오랜 세월 서산을 지켜온 수호목이니라. 이 별은 소나무에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여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신성한 은혜로구나. 병준은 용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소나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병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별과 소나무 그리고 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산의 사람들은 이 소나무 주변을 성역으로 삼고 자연을 그들의 친구로 여기며 조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소나무는 매년 더욱 푸르게 자랐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은 서산의 신비로운 장소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 지역에는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며 자연을 섬기고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용은 언젠가 다시 서산의 하늘 아래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 믿고 서산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전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나주 지방에는 강을 수호하는 용이 살고 있었다. 나주는 그 풍요로운 땅과 비옥한 눈으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용은 그의 신비로운 힘으로 나주의 강을 지켜주었고 그 대가로 사람들은 용에게 해마다 풍요로운 수확의 상징인 복숭아를 바쳤다. 복숭아는 나주 특유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간직한 과일로 나주 지방의 자랑이기도 했다. 어느 해 나주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몇 달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뿌리지 않았고 농과 밭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그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해 용에게 바칠 복숭아마저도 수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용에게 바칠 복숭아가 없다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만약 용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나주는 더욱 큰 재앙에 휩싸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년인 준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준수는 용의 심기를 달래고 가뭄을 풀기 위해 홀로 나주 강으로 향했다. 그는 용에게 절하며 말했다. 용님, 올해는 저희 마을에 복숭아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음을 다해 용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용은 강물 속에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희는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신다면 저희는 평생 용님을 섬기겠습니다. 용은 잠시 잠잠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용기와 정성이 가상하다. 나주를 구하기 위해 너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수는 머리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나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에서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이어 촉촉한 비가 땅을 적셨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고 서서히 나주의 논과 밭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용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준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그해 가을 다시 복숭아 수확철이 되었고 나주의 복숭아는 전에 없던 크기와 달콤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하였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용과 준수에게 감사에 맞이 않았다. 이후로도 나주의 사람들은 용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해마다 감사의 뜻을 담아 복숭아를 바치며 용을 기렸다. 그래서 나주와 그 주변 지역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나주에서는 가뭄이 찾아와도 용께서 항상 비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준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나주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에는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늑하고 평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계절에 따라 수확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원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숲 깊은 곳에서 요정이 나타나 마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정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빛나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그 모양은 마치 작은 나이처럼 귀엽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 중 특히 꿈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수호는 할머니로부터 이 전설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어느 비 오는 날마다 숲으로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는 늘 요정을 만나서 큰 행운을 마을에 가져다주고 할머니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리자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숲을 돌아다니며 요정에 대한 흔적을 찾았지만 그날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어둠이 숲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수호가 거의 포기하려던 그때 숲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황금빛의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수호는 숨죽이며 그 빛나는 실루엣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의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수호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청난 호기심과 용기를 가진 아이구나. 무언가를 바라며 간절히 추구하면 결국 이루어진단다. 덧붙여 요정은 황금 지팡이를 수호에게 건네주며 이것은 너희 마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반드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렴.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수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이 참으로 꿈만 같았지만 손에 쥔 황금 지팡이를 보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느꼈습니다. 수호는 그 이후로도 자주 숲에 다니며 요정을 보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가 가져온 황금 지팡이 덕분에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더 번영했습니다. 수확량이 늘어나고 마을의 평판도 좋아져가는 사람들이 남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요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행운을 모두와 나누었고 마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원의 아이 수호와 숲의 요정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아름다운 진안 지역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잣나무 숲은 가장 깊고 신비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은 숲을 마법의 잣나무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하게 여겨 수확이나 나무를 베지 않고 오직 숲 주변을 경작하는 정도로 자연을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었고 그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늘이 웃을 때면 꽃들이 만발하고 하늘이 노래를 부르면 새들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그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12살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숲에 가서 자연에 신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지만 황폐한 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법의 잣나무 숲 깊은 곳에 있는 신비의 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샘물은 단 한 사람, 즉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아이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 끝에 하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늘은 서슴지 않고 마법의 잣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음울하고 신비로웠지만 하늘은 두려움 없이 걸어갔습니다. 숲속을 걷는 동안 다양한 환영이 하늘의 길을 막았고 이따금 무서운 동물들도 그의 앞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부드러운 웃음과 노래로 위험을 넘겼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하늘은 반짝이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샘물은 마치 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빛났고 하늘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샘물로 인해 마을의 땅은 다시 비옥해졌고 농작물은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쁨에 젖어 하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지난 마을은 계절마다 풍성한 수확을 누렸고 하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마을에 머물렀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법의 잣나무 숲과 하늘의 전설을 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어갔습니다.